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보태준 것 하나 없이 돈을 요구하던 시부모와 호구 남편에게 독한 말로 이혼을 선언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반이고 결혼한 지 15년 조금 넘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 하나 있고요. 자식과 손주보다 당신들이 우선이고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셔서 자식 가슴에 못 박는 말씀 자주 하시는 시부모님 때문에 화병이 나도 참고 살았네요. 남편이 시부모님을 막아주는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화가 나기도 했지만 아이에게는 좋은 아빠였기 때문에 이혼하고픈 마음 꾹 참고 살았습니다. 살면서 돈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작은 일이 몇 번 있었지만 크게 한 번 있었고 이번에 두 번째였습니다. 예전에 판에 한 번 돈 때문에 속상한 얘기를 했다가 베스트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이혼하겠다 엄포를 놓은 다음 협의를 해봐라 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근데 저는 그러지를 못했네요. 혹시 진짜로 이혼하게 되면 아이는 어떡하나 하는 생각 때문에요.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한 푼도 보태준 것이 없습니다. 친정에서는 어느 정도 보태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적지 않게 느껴지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다니던 회사를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요. 작은 회사이고 사장님이 직원들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라서 아이 낳고 8개월 정도 육아휴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빼고는 계속 일했고요. 친정도 그렇게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명절이나 기념일에 드리는 돈은 그냥 받으시지만 그 외에 용돈 명목으로 드리는 돈에 대해서는 더 보태서 돌려주시는 분들이십니다. 참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시댁에는 돈이 많이 들어갔고 언제나 드리는 돈이 적다고 하셨어요. 명절이나 생신에 30만 원을 드렸는데 적다고 하시고 너네는 둘이 벌면서 시부모 할 길을 우습게 하냐며 화를 내시고 서운하다 하셨습니다. 워낙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해서 조금씩 살림을 늘려나가는 자식한테 꼭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아야 속이 시원하셨을까요? 드리는 돈이 적다, 매달 용돈을 달라 하셨지만 드릴 형편이 못 되어서 못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서운하다 말씀하셨고 시아버지도 가끔 서운한 뜻을 내비추셨는데 마음속에 얼마나 부담이 되었는지 몰라요. 게다가 친정과 시댁이 심하게 비교가 되니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에 남편에게 대출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사내 못 사내 하면서 한동안 안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남편이 저에게 월급을 속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월급을 속이고 남는 돈을 남편은 술값으로 쓰기도 하고 매달 시부모님께 20만 원씩 용돈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되려 화를 내던 남편이었는데 결국은 저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 다짐하는 말을 하며 빌어서 이혼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내역을 보니 매달 같은 날에 50만 원씩 현금을 찾았고 그 외에도 돈을 찾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받은 대출금 결혼한 지 10년 만에 다 갚았어요. 대출 다 갚고 얼마나 개운한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돈 잘 모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10,000원짜리 티셔츠 사 입어가면서 아끼고 아끼며 저축했습니다. 식재료를 살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샀습니다. 아이가 입을 옷이나 먹을 것에는 아끼지 않았지만 그 외에는 정말 열심히 아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많이 예뻐하고 잘 놀아주는 자상한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겉모습뿐이라는 생각만 드네요.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빠라면 몰래 대출을 받아 자기 부모에게 돈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돈에 대해서는 남편과 항상 상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아끼고 살았는지 남편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아이에게 들어가는 것은 아끼지 않겠다 결심하고 살았지만, 알게 모르게 아이도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남편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20대 중반에 어린 나이에 만나서 오랜 연애를 하고 결혼한 남편입니다. 남편을 믿으려고 노력했고 시부모님 때문에 감정이 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할 도리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 몰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니 내가 뭐하고 살았나
하는 생각에 허무하더라고요. 아이 낳고 가난한 부모이지만 좋은 부모로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기대감도 있었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예쁜 짓만 하는 아이 때문에 행복했고 부부 사이에 서로 기대며 살 줄 알았는데 남편과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의 진심이 너무 궁금했어요. 자식도 손주도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들 입에 들어가는 맛있는 음식이 중요한 시부모님에게 돈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는지, 그래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돈을 드려야 했는지 말이에요. 남편이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좀 기다려 주었습니다. 말을 할 기미가 보이지 않길래 제가 말을 꺼냈죠. 당신이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할 말 있으면 해보라 했습니다. 회사 핑계를 대더라고요. 회사에서 돈 사고를 친 것 때문에 대출을 받은 것이고 제가 걱정할까 봐서 말을 못한 것이라 하더군요. 정말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래 내역이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따졌더니 침묵으로 일관하더군요. 불리하면 입 닫아버리는 것이 얼마나 사람 돌아버리게 만드는 것인지 안 당해본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은 짐을 대충 챙겨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2주간 기다렸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이 걱정되었지만 답답해도 참고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관계를 정리할 때라는 확신이 들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이라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에 남편이 집으로 올 테니 얘기를 하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방법이 없더라고요. 시어머니 말씀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메우기 위해 대출을 좀 받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남편을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며 제가 뭘 잘못한 것이냐 말씀하시더군요. 이렇게 표정 변화 하나 없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다 시부모님한테 남편이 저 몰래 돈을 들이다가 생긴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지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술 더 뜨더라고요. 남편이 여자 문제 때문에 돈을 쓴 것도 아니고 큰 액수도 아니니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할 수 없고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저희에게 항상 돈을 요구하셨고 이번에 남편이 대출을 받아 어머님 아버님께 돈을 드린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남편이 술값으로 돈을 조금 쓰긴 했지만 이건 소액이니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도 남편이 저 몰래 시부모님께 돈을 들이다 걸려서 사내만해하며 한동안 안 좋았었는데 일이 반복이 되니 이젠 서로 믿을 수 없게 되어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다 알고도 남편이 주는 돈을 받고 좋으셨냐고 물었을 때는 시아버지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할 것이고 남편이 이혼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에게 돈 드리는 것 때문에 아이에게 쓸 돈도 모자라 발 동동 구르며 사느니 차라리 나 혼자 벌어서 아이에게 마음껏 돈 쓰며 살겠다고 했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에게도 큰 책임을 물릴 생각이니 법적으로 책임질 것이 있다면 책임지셔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말하시더니 앞으로는 너희에게 돈 달라 소리 안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니 이제 너희끼리 잘 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5년이 넘도록 자식과 며느리에게 돈 얘기만 하신 분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했고 아이에게 미안해서라도 이제는 이혼을 해야겠다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돈을 뺏지 못해 안달인데 이딴 집에서 아이가 자라는 꼴 못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혼하자고요. 거부하면 소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고 이혼은 쉽게 될 것이라고 변호사와 상담까지 다 했으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양육비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양육비나 잘 주고 너네 부모님께 마음 편히 돈 드리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아들을 돈줄로 삼아 남은 여생 편히 사시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은 다 얘기했고 이제 무슨 말도 듣고 싶지 않으니 내 집에서 전부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더 독한 마음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까지 두통을 달고 살았지만 이제는 마음 편히 혼자서 아이 키우고 살면 내 인생도 더 나은 인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가 돈 붙여드리면 남편에게 고맙다 전하라고 하십니다. 남편 동의하에 보낸 것으로 아시기 때문이고 사위가 반대하면 딸이 용돈 못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게 상식 아닌가요? 아이가 원하는 비싼 장난감이 사치품이기 때문에 안 사준 적도 있었지만 아이가 너무 원해서 사주고 싶었는데 돈 생각해서 못 사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 돈을 시부모님은 그렇게 받고 싶으셨나 봅니다. 그렇게 원하시면 받으셔야죠. 대신 며느리와 손주를 내보내고 아들에게 돈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동안 심란했는데 마음이 좀 가라앉아서 좀 더 마음을 정리할 겸 글을 썼습니다. 돈이 손주보다 더 중요한 시부모들인가 봅니다. 남편도 무개념이고 잘 결정하신 것 같은데요. 무개념인 사람들과 이혼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혼 후 아이와 마음 편히 사시는 것이 아이를 위하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